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곳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나가다 보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정치, 쉼없는 개혁으로 박차 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틀, 자유, 평등, 박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을 텐데요. 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살아가야겠다. 더불어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또 여러 가지 편협함, 기득권, 이 벽을 넘어서 정의가 실천되고 사회의 공동선으로서 정의가 펼쳐지는 민주주의와 정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정말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탄압하고 또 군과 검찰, 금융위, 국세청 온갖 곳을 동원해서 반대편을 탄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그 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정의, 이 부분을 정치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기득권, 관행 이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개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돌아보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016년 겨울, 거리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락하면서 청와대 시스템이 깨지고 헌법과 법률이 파괴당하던 그 시절 바꿔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날 밤 최후의 승자가 됐고요. 5월 10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이제 2년 9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 됐을까요? 꿈꾸던 자유와 정의, 평등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니 그동안 뭐 했어? 2년 9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시고 질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당연한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요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당당한 요구입니다. 대신에 그동안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치는 매일매일 갈등과 대립이었습니다. 야당은 수시로 장외로 뛰어나갔고 한 달에 한 번씩 장외로 뛰어나갔습니다. 삭발, 농성, 단식, 그리고 국회 입법부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국회 입법률이 20대 국회 30%밖에 안 됩니다. 아니 10건이나 제출됐는데 그중에 3건 처리하고 7건 어디 갔을까요? 왜 국회의원들은 숙제를 안 했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인생 입법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국회를 한번 열려고 해도 여야 간의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서로 간에 이 비판의 목소리만 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야당의 이런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을 가로막음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야권의 전략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야권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권리가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해야죠. 그러나 국회는 열어야죠. 국회 열어서 법은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 4월부터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돼서 이런 신속 처리 법안, 다시 말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때 신속 처리 법안인 패스트트랙 절차에 법안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났습니다. 야당과 끊임없이 협상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오직 반대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라탈 때 어땠습니까? 불법, 폭력,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폭력으로 막아서고 회의장 기물을 부수고 서리도 찢어버리고 국회의원들 감금하고 국회의장도 감금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불법과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법의 심판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법의 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묻지마 반대, 장외 집회, 물론 야당으로서 반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죠. 그 법적 절차는 무참하게 훼손되고 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잘못된 정치, 여당의 실정이 있다면 여당을 심판하고 야당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야당을 심판하고 하면서 4.15 총선에서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그 길을 통해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왜? 각 정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야당과 같이 협의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보수정당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통합당이라는 이름 대신 한국당이라는 이름 대신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렵게 신속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선거구제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선거구 획정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 선거구제 개혁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형용화시키기 위해서 꼭두각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고 운영되는 정당이 선거구제 개혁의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당 다 파견받는 꼭두각시 위성정당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구제 개혁을 완전히 훼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은 가야 됩니다. 일은 진행돼야 됩니다. 행사는 끝까지 치러져야 됩니다. The show must go on.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명문장이죠. The show must go on. 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과 과거 행태에 안주하고 있는 검찰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강압수사, 편파수사, 반인권수사, 표적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인권이 존중되고 절차가 존중되면서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검찰 수사로 바꿔야죠. 검찰개혁도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개혁의 출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내실을 담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정치권이 각성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개혁은 쉼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은 반드시 걷다 보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길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국의 문호 노신 선생이 이 문장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열심히 개혁의 길을 가다 보면 사회는 바뀔 겁니다. 지금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역 시스템,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검색하고 또 치유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던 데 반해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사회 전파 현상이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1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정부가 뛰어서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검역법 빨리 통과시켜야죠. 국회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법안들, 과거의 검역법은 어떤 것입니까? 공항이라든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치료하는 것이었죠. 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과 변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역법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이런 방역, 검역 시스템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또 우리 의료기관들도 치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외생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내생 변수가 많았습니다. 국내 특히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입법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 진행됐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사회 분야도 경제 분야도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정치 분야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정책 부분에서 이 시대에 걸맞게 바꿔내야 됩니다. 경제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바꾸고요. 인물도 물갈이해야 됩니다. 과거에 구태연한 인물들, 돈 받고 금품거래하던 그런 잘못된 가능에 물들어있던 정치인들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헌법기관입니다. 왜 일은 안 하죠? 그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 이번에 퇴출시켜야죠. 실력 있고 유능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정통하고 국민을 섬기면서 정부 부처와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 국회의원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 어떻습니까? 정관예우 한 건당 수십억 원씩 받으면서 나가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는 그동안에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철학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힘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춰야 되고요. 그러나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게 해서 개방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세계 최고의 병법가인 손자가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전략이 최고의 전략 전술이다. 손자는 그래서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다양한 회유와 설득, 압박으로 상대를 굴복시켰고요. 꼭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손자병법의 요체입니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얘기했죠.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가장 무능한 전쟁이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해서 이뤄내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최고의 전략가인 손자와 클라우제비치의 공통된 목소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 채 힘만 앞세우는 그런 무능한 그런 군인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는가요? 그렇게 될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북한이 바뀌도록 만들어야죠. 만일의 경우 잘못된 전쟁이 나서 남북한에 수십만 명의 국민이 죽음을 맞게 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다시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남북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경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비롯해서 몇 개 대기업만 다 움직이면 우리 경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들, 체인점들, 다양한 곳이 모여서 중소기업과 중규모 또 대규모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과거 대기업의 갑질들, 우리가 대한항공이라든가 많은 곳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엄청난 갑질을 견디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게 기업을 경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1인 기업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다양한 그런 최첨단의 혁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국부도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정말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의 부 전체를 높이는 그런 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는 대기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또 1인 기업 다양한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굴려가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향상시키는 그런 경제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소득 주도 성장 분명히 방향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사회정책 어떻습니까? 노동정책, 교육정책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리더십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과거처럼 카리스마, 나를 따르라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단호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런 리더십 과거처럼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소통하고 또 권한을 위임하면서 아랫사람들이 또 중간 간부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맨 위에 지도자 혼자 명령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요즘 따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와 결단력 거기에 더해서 의사소통과 또 서로 간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 권한이임, 권한위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법률을 많이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단합하게 만드는가 그런 리더십을 좀 다듬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각 분야의 이익을 협상시켜내는 그런 정부의 주도권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지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21세기 국가 운영의 요체이자 리더십의 요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백인들은 그동안의 흑인들이 밑바닥에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남아공의 주된 세력으로 떠오르자 백인들 남아공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돈 다 싸들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을 설득하고 흑인들에게도 이런 이행 과정에 너무 과도한 방식으로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조율을 해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어땠습니까? 뉴딜 당시에 의회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그런 대기업들의 탐욕과 금융자본의 잘못된 행태들 이런 부분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바꿔냈습니다. 뉴딜 당시에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국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장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또 부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21세기형의 뉴딜, 그리고 넬슨 만델라와 같은 21세기형의 관용과 용서, 혁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만들어내는 단호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계획을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께 개혁에 대한 몇 가지의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건전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을 뒤집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선건정곤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하늘과 땅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지가 뒤집히는 거죠.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나라에 났던 난리를 평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나쁜 풍습이나 관습을 개혁하는 것, 이것을 선건정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할 일은 그것입니다. 과거의 국정농단의 나쁜 폐습, 기득권의 그런 강고한 벽, 부패하고 국민을 강압적으로 다루던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선건정곤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론은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 있었죠. 줄탁동시다. 여러분 줄탁동시 잘 아시죠? 어미닭이 밖에서 계속 쪼아대고 알 속에 있는 병아리도 계속 쪼아대면서 안과 밖에서 서로 간에 계속 조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서로 쪼듯이 개혁을 향해서 안과 밖에서 결단과 호응을 병행하는 것. 줄탁동시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은 역시 실사구시, 이상론에만 들떠 있거나 과거의 페이스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것들을 실천해내는 것,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사자성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의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움직임은 고요함을 어머니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에 꽃과 열매가 풍성하듯이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의 열정, 이것이 동정의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요함 속에서, 정중동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실천해내는 것, 이런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건정곤, 줄탁동시, 실사구시, 동정의오, 그리고 또 정중동이라는 그 말도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오늘의 이 멋진 명언도 제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아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적극적이며 보수는 소극적이다. 전자는 진리를 목표로 하고 후자는 안녕을 목표로 한다. 진리를 목표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고요. 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는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됩니다. 보수적인 이런 안정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진보의 적극성도 우리 사회는 필요로 합니다. 에머슨의 그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레멘스 메터니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최고의 두뇌에서 시작하며 민중에게로 내려간다. 개혁은 그냥 밑바닥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를 선두하고 끌고 가는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두뇌, 싱크탱크,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개혁의 흐름들은 민중에게, 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했던 콜럼부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계란을 세우면서 묘안을 만들어내면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개혁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랍니다. 자, 계란을 이렇게 눕혀놓을 수는 있지만 세우는 거 살짝 깨가지고 세워놨죠. 누가 하느냐? 그 개혁의 추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고뇌했던 이 시대와 다투며 고뇌했던 시인 김수영 시인의 풍뎅이란 시를 여러분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시 풍뎅이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뎅이 김수영. 너의 앞에서는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았다. 백년이나 천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사랑의 테두리 속에 끼어 있기 때문이 아니리라. 추한 나의 발밑에서 풍뎅이처럼 너는 하늘을 보고 운다. 그 넓은 등판으로 땅을 쓸어가면서 네가 부르는 노래가 어디서 오는 것을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추악하고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너도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 안다. 너의 이름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질 때까지 소금 같은 이 세계가 존속할 것이며 의심할 것인데 등판 광택 거대한 여울 미끄러져가는 나의 의지보다 더 빠른 너의 노래보다 더 한층 신축성이 있는 김수영 시인의 풍뎅이라는 시입니다. 추악하고 우둔한 얼굴, 그러나 소금 같은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풍뎅이,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풀에서도 강인하게 일어서고야만 하는 그런 민초들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풍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정치권이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도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선거가 되도록 감시하고 개혁이 되도록 각성시키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또 힘도 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회초리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의 쓰다듬 또 손잡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절망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정치, 힘없는 개혁으로 박차 가해서 우리가 후대에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